제가 이 우인성 재판부 김건희 재판을 가장 많이 들어간 기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꼭 다뤄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선고 부분만 1분 정도 짧게 해서 보겠습니다. 수삼 농축차는 현재 몰수가 불가능하여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합을 명한다. 자본시장과 노른자야 노른자의 완숙을 먹고 싶구나. 구형 부분부터 봐야겠죠? 구형이 어땠길래 1년 8개월 선고가 나오냐? 자,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통일교 명품 목걸이 가방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지난날 많이 설명을 드려왔는데 총 구형이 15년을 구형했는데, 근데 오늘 판결을 살펴보니 선고를 어떻게 했어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안 되겠다, 여러 가지를 두고 맹목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짧게 정리해드렸던 내용들이, 김건희 선고가 내일 있는데 우인성 재판부는 조금 어떤 것 같은가요?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그리고 추징금 9억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 뭐 등등으로 해가지고 특검이 김건희에게 약하게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물론 일부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특검 측의 입장도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존재하긴 합니다. 특검 측에서는 앞서서 실제로 그 형을 다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전략으로 가겠다. 물론 그게 이제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점들은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특검이 제출하고 소명했었던 자료들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보다는 저는 재판부 쪽에 좀 더 중점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지금 김건희 재판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무상수수, 그리고 통일교 샤넬백 2개와 뭐 인삼차라든가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 수수 청탁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말씀드렸고요.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요약은 무엇이냐? 우리 와이프는 전혀 몰랐어요. 피해자면 피해를 받지 몰랐어요. 윤석열은 대선 후보 당시 내 아내가 오히려 피해자 등의 취지의 발언으로 주목이 되어 왔으나 재판부에서는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왔냐? 열심히 주문하고 매각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10억을 입금시켰다라고 하는 김건희의 음성들이 공개됐었습니다. 이거 보도 보신 거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우 씨 저는 이 내용 처음 듣는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녹취들이 재판정에서 틀어졌었냐 보는 겁니다. 안 돼요. 저 폰이 안 돼가지고. 폰이 안 돼요? 문자가 2770에 땡땡땡땡 맞죠? 앞으로 통화할 거면 핸드폰이 낫잖아요. 괜찮습니다. 이게 회사가 이게 녹음이 되니까. 이게 바로 사이버 계좌가 되는 거죠? 혹시 죄송한데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받나요? 그래서 제가 이 통화 녹취가 나오면서 특검 측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억을 넣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또 10억을 넣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녹취들이 여러 가지가 공개됩니다. 지금 10억 넣고 진행했는데요. 그분 옆에 지금 계세요? 네, 옆에 있긴 한데 정보를 잘 그쵸 체크하면서 하여튼 죄송해요. 내가 주식 거래에서 번번이 해야 되는데 이것만 끝나면 바로 제가 삐리리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도이치는 38만 개 지금 남아있고 대표님 혹시 채권 투자는 안 하시죠? 나 그거는 잘 모르는 분야인데 지금은 좀 힘들고 끝나고. 자, 무슨 내용이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어떠한 통화들을 해왔는지 직접적인 녹취가 재판부에서는 풀어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그동안 김건희 재판이 중계가 안 된 부분의 허점이죠.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란 관련해서는 재판 중계가 의무적으로 있습니다만
김건희는 사실상 지금 내란에 대해 관여되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측이 그동안 계속해서 재판에 대한 중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오늘 선고 때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정보, 제3의 거의 계좌, 핸드폰 번호 등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여태껏 중개가 되어 오지 않았죠. 하더라도 맨 앞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서중조사 부분만 중개가 되어 왔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점을 꼭 짚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 녹취가 이 재판장에서 틀어진 음성 파일들, 김건희의 목소리가 담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에 어떤 통화를 어떤 방식으로 해왔나, 그것이 낱낱하게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었더라면 오늘 같은 판결은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저희 첫 번째고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자, 명태균 여론조사 하면 이거 김영선이 내가 시켜줘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요거를 대부분 기억하고 계신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명태균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58회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날려보내준 거예요. 이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수시로 공유가 되었는데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윤석열과 김건희에게만 공유가 되었을까요? 명태균의 여론조사로 해서 김영선이 해주라 했는데 말이 맞네까지 나온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국민의힘에서 명태균 여론조사가 쓰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 재판이 시작되고 있는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이 전날 윤석열도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까지 해서 재판이 이제 시작되었죠. 어제부로. 이거를 빠해준 겁니다. 지금 오세훈이 명태균 재판 받고 있는 거, 윤석열도 명태균 여론조사가 어제부로 시작됐는데,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히 명태균 여론조사를 무죄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58회 야 뭐야 생각보다 졸라 많네 이 생각이 딱 들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정리해 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일교 금품 수수와 청탁이 제일 어이없어요. 김건희가 갑자기 아프다고 호소하고 구치소로 돌아가야 되겠다 막 머리를 푹 숙이고 고개를 막 책상에 박았다 막 여러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통일교 윤영호 측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음성이 공개되자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한 거라고. 이준수 세강자도 마찬가지고. 재판정에서 보면은 김건희의 공통된 행동, 아이고야 나 머리가 지금 돌아가야 될 것 같아. 항상 같은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재판에서 나왔었냐? 22년 3월 30일경 윤석열이 대선 당선되고 20일 정도 후죠. 김건희와 윤영호 통일교 사개본부장의 음성 녹취가 재생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내가 우리 총재님, 총재가 아니라 가로치고 뭐 누구예요? 한학자죠. 어머님이라고 하는. 하는 어머님한테 꼭 인사드리러 가야 하는데 제가 비밀리에 꼭 한번 인사드리러 갈게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자 윤영호가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너무 애써주셔서 제가 말로 다 못하였어요. 그동안 노력한 거. 말로만 하는 것보다 전고문이 누구예요? 전성배죠. 전성배와 상의 들여가지고 꼭 한학자님 꼭 만나고 인사드릴게. 앞으로 좋은 의견은 전성배 씨와 함께 나눠요. 그리고 나서 윤영호와 전성배의 통화가 이뤄집니다. 그것도 녹취가 재생됩니다. 전성배 씨가 통일교 이번에 너무나 은혜 입은 거다.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김 여사님한테 그 은혜를 꼭 갚아야 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여사님도 충분히 납득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통일교를 앞으로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시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방금 여사님하고 통화했어. 그러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예 연락 방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본부장이 세상에서 정말 뛰어난 분이니까 하니까 무조건 인정하랬더니 자기가 비밀리에 우리 여사님이 한학자랑 미팅하겠다니까 일정 잡아. 윤영호 본부장 일정 잡아라고 건진법사가 이 녹취들이 전부 다 재판부에 나왔어요. 야, 김건희가 한학자한테 너무 고맙다고 비밀리에 인사드리러 간다라는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잘 봐 관계없는 척 그동안 해왔는데
커뮤니케이션 중간 역할로 전성배 건진법사를 써? 그럼 지금까지 세간에 나왔던 게 의혹이 아니라 다 진짜였던 거야? 라는 게 엄청나게 퍼졌겠죠.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자, 그런데 지금 샤넬백하고 그래프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줬어요. 그것도 참 기이한 유죄입니다. 그것도 유죄 준 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 그렇게 저는 보냐? 왜 그러면 김건희는 통일교 윤영호한테 왜 고마워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윤영호 재판 당시에 제가 한번 정리해드렸죠. 12월 10일 날. 이것도 우인성 재판부인데,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요 내용 다시 한번 복귀하고 갈게요. 그래야지 모든 퍼즐이 맞춰져. 자, 12월 10일 날 김건희 청탁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 8차 공판 우인성 재판부 특검 측. 자, 21년 12월 29일경 윤영호는 세계일보 부회장으로부터 권성동을 소개받아 만나 22년 2월에 개최될 통일교 세계 한반도 평화 서밋에 윤석열 참여를 희망한다. 통일교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 프로젝트, 행사를 국가정책으로 지원해주면 우리 통일교 신도가 수십만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투표와 물적 자원을 해서 윤석열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당시 후보가 자기가 속았다고 한 게 이 부분이죠. 야, 통일교 신도들이 도와가지고 내가 경선에서 들어온 지 갓 얼마 안 된 윤석열한테 져서 대선 후보 뺏겼다는 게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게 미국 전 부통령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중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연출해 줄 테니 그러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미국이 윤석열을 골랐다라고 해서 해주면 되지 않냐 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나경원이 이제 이 소식을 알고 일정을 내가 조율하고 싶다 나왔던 게 요 파트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참석을 안 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3월 2일 날 지구회장과 기관장들, 이거 통일교 100명이 넘는 간부들을 모여놓고 윤석열 지지 활동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제 정했어, 하기로. 간부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각 17개 시도당에 각 후원금을 전달을 합니다. 이게 통일교 돈 나오는 부분, 특검하자는 부분이 이거죠. 그래서 우리은행과 신농협축은행 이쪽으로 해갖고 선교 활동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해서 국민의힘의 17개 시도당에 돈까지 줍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선을 당선을 시켜요. 그 다음에 권성동과 함께 궁에서 당선 축하 인사를 나누고 윤영호가 권성동이 안내를 해줘서 윤석열 사무실로 가가지고 윤석열과 1시간간 독대를 합니다.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이. 그래서 대선이 당선이 됐잖아요. 윤석열이 도와줘가지고 대선 후보도 경선에서 국민의힘에서 이기게 해줬죠. 그러면 윤석열에게 독대를 하면서 뭘 요청을 했냐. 자기들이 이제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 UN 제5사무국 설치. 이건 이제 반기문 아저씨 이야기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자, 나중에 패스하고 아프리카 행사 등 이거를 국가 지원으로 해달라. 그래야 통일교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반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한다라고 하는 공신력이 생긴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 아프리카 ODA가 등역이 된다. 그리고 한국과 캄보디아 우정다리 지원 사업이 차관 지원으로 승인된다. 그래서 맨 처음엔 예산이 2억이 반영됐다가 24년도에는 50억, 25년에는 588억 등 계속해서 엄청난 금액으로 증가를 하려고 했었던 계획이다. 그리고 이 중간에서 권성동은 1억을 받은 거고 중간다리 역할로.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은 게 있죠. 샤넬백 그라프는 그냥 뇌물이 아니고 알선수재도 아니고 이미 그동안 도와줘 왔었는데 한국과 캄보디아 거의 100억 달러까지 자기들끼리 헤쳐먹으려던 사건 등에 대해 이미 큰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깊은 관계 속에서 받은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는 김건희가 먼저 22년 11월 김기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당선을 도와달라고 먼저 요청하기도 했다. 그래서 로저비비에 관련해서 김기현도 가방 선물하고 하는 게 다 연결선상인데 이거는 원래 뭐까지 가냐면 그러면 뭐야 야 그러면 김건희가 뇌물도 받았고 저기 뭐야 윤석열이랑 같이 국정 운영에도 개입하고 또 뭐 있어? 각종 통일교 행사에서 교육부 장관을 사실 섭외하려고 그랬어요. 축사. 이후에도 통일교는 계속 해나갔어. 그러면서 막
자기네들 행사에 교육부 장관 축사 가능하냐. 그랬는데 실패했어.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조기호 당시 복지부 장관이 축사 영상을 대체해서 해줍니다. 이거 검색하면 나올걸요? 여기 나오잖아요. 건진법사는 김건희의 중간다리 커뮤니케이션 역할로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과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 과정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야.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관련돼 있어요. 자, 장관급들 나오죠. 그쵸? 차관급들 이야기 나오죠. 국민의힘 당대표 이야기 나오죠. 권성동 나오죠. 뭐 더 있어 더. 그런데 이거를 잘라낸 거야. 잘라낸 거. 재판부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오늘 선고 때. 관련이 없어 보인다. 대가성이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거를 받은 거는 잘못됐다. 라고 해서 샤넬백이랑 그라프 목걸이에 한해서는 유죄를 줬어요. 다른 거 다 무죄 주고. 왜? 이거는 앞으로 추가 수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추가 조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재판부에서 살짝 유죄를 주면서 사실상 해결해 준 거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1년 8개월이면 사실상 거의 집행유예죠. 거의 2년 3년까지 집행유예니까.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재판을 봐오면서 정리한 핵심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는 보온성 성물격에 해당하는 뇌물이지 핵심은 김건희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직접 국정 개입에 운영했다는 사항이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샤넬백 명품 목걸이만 주로 얘기를 한다. 인식하고 있다. 오늘도 지금 대부분 이쪽에 인식을 주목을 많이 하죠. 왜 이것만 유죄고 이것만 1년 8개월이냐? 이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뿐만 아니라 건진법사, 처남, 유경호, 김건희, 대통령실 행정관 임명요청, 김영준, 이강재, 김영호, 김철, 신진욱, 서희석, 김용실, 대통령실 인사수석실, 의전비서관실, 행무수석실, 부속실, 정무수석실, 의전비서관실, 행정수석장 요청. 건진법사가 처남을 시켜서 인사 프로필, 이력서를 추려서 유경호한테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 이 8명 임명해달라라고 해서 요 순서로 갑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일부 이뤄져요. 대통령실 인사도 이쪽에서 다 이루어졌네? 건의 라인이 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낸 거 맞습니까? 라고 재판부가 물어봤어. 본인이 보낸 거 정말 맞습니까? 맞다. 인정도 했습니다, 증인이. 그런데 무죄라고요? 그럼 이런 질문은 재판부는 왜 했습니까? 당사자가 나와서 맞다고 인정을 했는데 본인은 왜 무죄를 선고합니까? 나는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충격적인 내용과 김건희의 수많은 음성이 방송에서 만약에 중계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재판부는 걱정하는 듯하다. 특검 측은 계속해서 중계를 요청해 왔으나 3자의 개인정보,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중계 어려운 점과 법익 침해 가능성,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어렵다고 재차 얘기해왔다. 사실 다른 재판부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편집해서 내보낸다. 내란 재판의 경우 의무중개가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반면 김건희 관련 재판 중개는 사각지대 속에서 숨겨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규 유착 의혹 공판이 진행되고 있고 여론조사 명태균 관련해서 첫 공판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재판을 받아요? 오늘 단순히 이 선고는 김건희를 봐주기 위한 선고가 아니라 김건희와 관련된 실체적인 진실들, 그동안 의혹이라 생각했던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모두 삭제해 준 거죠. 우리가 비판을 하기 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판을 할 것인가. 1년 8개월 숫자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적어도 10년 이상은 나왔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타고 앞으로 열려야 될 추가적인 재판과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